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새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북극 항로의 진출을 위해 여수 광양항이 국내 거점 항만으로 육성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여수 광양항은 원유와 벌크 화물에 특화된 항만인 만큼 북극 항로의 산업 구조적 연계성도 높다는 평가인데요.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북극 항로가 세계 물류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북극 항로는 북극해를 통해 아시아와 유럽, 북미를 연결하는 해상 운송 항로입니다. 기존 수에즈 운하 항로와 비교할 때 유럽과 아시아 간 항해 거리가 최대 30에서 40%나 단축되고 이에 따른 물류 비용 절감 등 효과도 큽니다. 새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북극 항로 개척을 위해 여수 광양항을 거점으로 육성하자는 새로운 안이 제시됐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잘 안비된 여수 광양항이 북극 항로의 최적 항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북극 항로 개척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천명을 하셨고 전남도가 주관한 최근 세미나에서 국내 항만 물류 전문가들은 여수 광양항이 원유와 벌크 화물에 특화된 항만으로 북극 항로와 산업 구조적 연계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북극해에서는 900억 배럴의 잠재 자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1670 입방미터의 천연 가스가 있습니다. 이 수요 결국에는 한국에서 수입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게 저희 여수 광양항에 이미 LNG 수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저희한테 절대적인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수 광양항의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제 근거도 제시했습니다. 이미 그 광양항을 최종 종점으로 하는 북한항로 시범 운항 사례가 2013년도 지금부터 약 12년 전에 운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포 1부대에 현대글로비스에서 납사 원료를 싣고 오는 그런 운항 사례였고요. 여수 광양항이 북극 항로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의 구축도 시급합니다. 여수 광양항 LNG 해상 벙커링 특화 항만 조성, 에너지 자원 비축 유통을 위한 수출입 중개 기지와 구축 등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스마트 항만 MRO 인력 양성 교육센터 구축과 함께 광양항 전면 항로 증심 준설 등 사업도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합니다. 여수 광양항이 북극 항로 시대를 주도함으로써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바다의 안전을 책임지는 여수 해양경찰서는 전남 동부뿐만 아니라 경남 서부와 제주 인근 해역까지 관할합니다. 범위가 이렇게 넓다 보니 고흥 해경 신설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무산됐지만 고흥군과 해경이 다시 추진합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선박이 아슬하게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지난 12일 고흥 지죽도 앞바다에서 낚시 조업 중이던 배가 암초에 걸린 겁니다. 하루 전에는 여수 적금도 인근에서 낚시 어선이 물이 얕은 바닥에 걸렸고 최근 남해에서도 30톤급 어선이 좌초됐습니다. 세 건 모두 여수해경 관할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여수해경은 이곳 고흥을 포함해 여수시 면적의 25배에 달하는 광범위한 해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경남 서부부터 전남 동부와 제주 인근 해역까지 12,000여 제곱킬로미터가 관할 대상입니다. 넓은 관할 해역만큼이나 치안 수요도 상당합니다. 여수해경의 응급 환자 이송과 관할 선박수, 해양 범죄 건수는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물에 잠긴 배들, 잠기려고 턱걸이하고 있는 배들, 그런 배들 빨리 좀 조치해주고 그런 군처럼 돌죠. 매일 한 2번씩 이상 도는 것 같던데. 이런 이유로 지리적으로 중간에 위치한 고흥에 해양경찰서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해경이 신설될 경우 현장 대응 소요 시간을 최대 1시간 50분까지 단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여수해경과 서해지방해양경찰청도 고흥해경 신설에 공감하면서 2023년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탔지만 행정안전부에서 부결됐습니다. 고흥군은 올해 재도전에 나섰습니다. 다시 저희가 건의해서 지금 행안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해경 신설이
어떤 고흥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남해안 동북권역의 전남 동북권역의 주민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지난 2022년 통영해경에서 분리돼 사천해경이 신설된 사례가 있는 만큼 고흥군은 중앙부처 설득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남희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소비와 건설 투자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가 발표한 5월 중 실물 경제 동향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매출이 크게 줄어든 광주의 소비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4.1% 감소했습니다. 전남 지역의 지난달 대형마트 소비도 전년과 비교해 8.1% 줄었습니다. 건설 투자 역시 크게 줄어 광주의 건축 착공 면적이 42.2% 줄었고 전남 지역도 42.1% 줄었습니다. 다만 6월 중 광주와 전남 지역의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1.5로 올해 처음으로 기준치 100을 넘겼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여순사건위원회 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순 11구 범국민연대는 오늘 성명서를 내고 뉴라이트 출신의 오영섭, 이민원 위원들은 그동안 역사 왜곡에 앞장서왔고 부끄러움도 모른 채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또 희생자 심사 과정에서 뚜렷한 사유 없이 기각당한 사건이 넘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임명직 중앙위원 전면 사퇴 후 재구성과 여순 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사건 소멸시효 배제 등을 요구했습니다. 순천시가 75세 이상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시내버스를 운영하기로 하고 오늘부터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전남 동북권 3개시 모두 고령자 무료 버스 제도를 시행하게 됐는데 예산 부담 등의 이유로 적용 대상 횟수는 제각각입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주민센터에 마련된 접수처가 이른 아침부터 북적입니다. 책상 앞에 앉은 어르신들은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꼼꼼하게 적습니다. 오는 10월부터 순천에서도 고령자 무료 시내버스 제도가 시행된다는 소식에 접수 첫날부터 신청이 잇따랐습니다. 적용 대상은 75세 이상 시민 2만 3천여 명. 교통카드를 발급받으면 한 달에 최대 15번까지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지요. 경제적 도움도 되고 활동하는 데도 유익이 되고. 대단히 고마운 일이죠. 1,700원도 부담이 되었지만 밖에 나갈 기회도 많이 생기겠고. 무료 시내버스 제도가 동북권 3개시 전체로 확대되지만 내용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가장 먼저 시행한 광양은 적용 대상이 65세 이상이고 횟수 제한도 없습니다. 여수는 75세 이상, 월 20회까지 무료입니다. 순천에선 제도 시행을 앞두고 나이 기준을 낮춰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연령을 65세로 확대할 경우 연간 70억 원 정도가 필요해 재정 부담이 크고 택시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며 당장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무료 시내버스 탑승 횟수를 여수와 같이 월 20회로 늘릴 계획입니다. 사회적인 여건이나 또 예산 문제들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적인 여건이 공감 형성이 된다 그러면은 연령은 차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 무료 시내버스 교통카드는 오는 9월 중순쯤 발급되고 10월부터는 신청 즉시 현장에서 카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원활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을 위해 순천시가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순천시는 24개 읍면동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한편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신청할 수 있고 사용 기한은 오는 11월 말까지입니다. 짧은 장마와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라남도가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 관리 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중점 관리 저수지 46곳에 대해서는 저수율 50% 미만으로 하락하지 않도록 인근 관정과 양수장 등 비상급수 장비와 인력을 우선 투입해 물 채우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또 폭염 장기화에 대비해 간이 양수장과 송수관로, 둔벙 설치 등 지역 맞춤형 용수 공급 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번 여름도 더위와의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통시장은 폭염에 취약해 매출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시장마다 나름의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양동시장의 한 채소 가게입니다. 평일 오전인데 매대가 듬성듬성 비어 있습니다. 손님이 없는 데다 더운 날씨에 상품이 상할까 봐 필요할 때만 냉장 창고에서 물건을 꺼내오는 겁니다. 새벽 시간대 잠깐 단골 도매 판매가 끝나면 찾아오는 손님은 거의 없습니다. 낮에는 잠자고 있다는 게 잠든 게 그렇게 안 돼. 예를 들어서 한 5, 60만 원 가져간 사람이 막 15만 원이나 걸어댔기도 한다. 다른 전통시장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생선 등 해산물의 경우 신선도 유지를 위해 얼음을 잔뜩 깔아 놓아도 금세 녹아버립니다. 손님이 줄어 매출도 줄었는데 돈 나갈 곳만 늘어난 것입니다. 50%도 더 줄어. 여름값도 더 많이 나가고 요새는 벌이 안 돼. 진짜 요새 벌이 안 돼. 전통시장도 자구책을 마련하고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물 나눠드리기 행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님 만족도를 조금이라도 높이겠다며 말바우 시장 상인회는 이번 여름 물병 2만 5천 개를 나눠줄 계획입니다. 할머니들이 가게에 와서 정수기 물을 한 번씩 주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것을 빌미 삼아서 저희들이 시행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시장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푹푹 찌는 더위 속에 상인들의 한숨만 늘어가는 지금, 특히 정부 차원의 각종 경기 부양 정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새 정부의 민생회복지원금이 지역 전통시장의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폭염특보가 해제되는 등 더위가 다소 누그러졌습니다. 비는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는데요. 내일까지 전남과 광주의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50mm입니다. 최저 기온은 22도에서 23도 사이가 예상되고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0도가 예상됩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최고 1m, 먼 바다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고 주 후반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 10분 광양시 금호동 광양제철소 배관 철거 현장에서 작업자 3명이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들은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한 명은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업체 측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순천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정치권이 공공배달앱 예산안을 환영하며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순천시 소상공인연합회와 한외식업중앙회 순천시 지부, 진보당 순천시 위원회 등은 오늘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추경안에 공공배달앱 예산 3억 원이 반영된 것은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시의회가 신속하게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에 편성된 3억 원은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의 5분의 1 수준이라며 내년 본 예산에는 15억 원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 동북권을 중심으로 소나무 제선충병 확산이 심각해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에 따르면 올해 소나무 제선충병은 16만 7,900여 그루로 지난해에 비해 2.8% 급증했고 발생 시군도 15개로 확산됐으며 여수와 순천, 광양 지역에 전체 피해의 93%가 몰려 있습니다. 박 의원은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른 만큼 전남도가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적극적인 방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시가 26년 만에 시내버스 노선 체계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6월 16일부터 최근까지 총 29차례에 걸쳐 25개 읍면동과 버스업체를 순회하며 시내버스 노선 체계 전면 개편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실시했고
도로 개설과 택지 개발 등 도시 여건 변화에 따른 노선 개편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설문조사와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여수시는 이번에 접수된 의견과 시내버스 교통카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종합해 연말까지 노선 개편안을 수립할 예정이고 도출된 개편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번 진행할 예정입니다.